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제 개념적 사고, 선택, 미분과 접근 이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펼쳐보시고 지금부터 수열의 극한 한번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수열의 극한이 있는데 단순한 내용보다는 첫날 강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좀 배경적인 지식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우리가 수학2에서 이미 함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용어 정리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이렇게 살짝 해놓고 배경이라고 적읍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열에서부터는 함수처럼 모든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항수이기 때문에 A1, A2, A3, A4 그러니까 항 자체가 n에다 입력할 수 있는 게 only 자연수만 입력할 수 있어요. 그 점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점, 점, 점 이렇게 띄엄띄엄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n이 3으로 갈 때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1이면 1이고 2면 2고 3면 3이기 때문에 3은 3인 거지 3에 가까이 가면 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only n이 무한대로 갈 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공부합니다. 자, 항수가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것은 대상입니다. 얘는 바로 대상. 그리고 현재 이것의 의미는 n이 첫 번째로 무한대로다, 무한대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은 멈춰 있는 값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 점점 커가는 값이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절대 상등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상등이라는 건 같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값이 고정돼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 표현은 정확하게 n이 무한대, 화살표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움직이는 값이다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용어 정리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볼 수 있겠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값에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느냐 바로 수렴과 발산으로 갈라집니다. 수렴과 발산. 수렴이라는 것은 한 가지 값에 가까워진다. 한 가지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 가지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수칸과 마찬가지로 딱 알파다 아니고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발산의 종류인데 이 발산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로 갈라집니까? 라고 한다면 발산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값. 그래서 n이 점점점 커감에 따라 수열의 값도 계속 위로 올라가네?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 현재 n이 무한대로 갔더니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값이 쭉 내려가네?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이야 라고 한다면 n 대신에 무한대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이거 무한대야 하면서 발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같이 연결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에는 어때? 라고 한다면 n은 무한대지만 앞에 마이너스 3을 곱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면서 이것 또한 발산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조심할 것은 바로 이 진동이라는 값이에요. 진동이라는 것은 값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양수, 음수로 갈 수도 있고 양수에서 양수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동이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산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은 얼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값을 넣어보면 이 흐름은 자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값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한 가지 값에 가까워지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것의 진동폭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발산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은 어때? 라고 설명해 봤어. 그러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2 넣어주면 4, 3 넣어주면 마이너스 8, 4 넣어주면 16. 그럼 진동폭이 어떻다?
점점 커가는 거죠. 그렇죠? 점점 커가요. 그럼 이 값은 멈춰 안 멈춰? 안 멈춰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는 그냥 가볍게 발산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할 부분은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입니다 라고 설명해줘.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1 넣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어주면 4분의 1, 3 넣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값 자체가 흐름이 이렇게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값 자체가 점점 진동폭이 좁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한 가지 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하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는 수렴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동하는 경우에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는 경우는 수렴값을 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값의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렴이라는 것은 한 가지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다. 설명해 준 거예요. 마치 뭐처럼 보인다?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간단하게 수렴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공부하게 되면 갈수록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은 결국 이 수렴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을 다룰 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일단은 연산부터 배워야 돼요. 내용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뭐다? 연산. 연산이 된다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뭘까?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건 현재 모르는 식이 없어야 됩니다. 식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배경. 식의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한다. 자, 함수도 마찬가지 아닌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fx가 x제곱이야 라고 하면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하지만 내가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한다면 사실은 fx가 누구지?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그럼 fx가 몇 차 함수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수나 로그나 상악함수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연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의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게 수열이야 라고 하면 AN의 표현이 없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A의 표현 빼고 이런 표현 얼고 그냥 깔끔하게 다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배경적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식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내용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확장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급수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함수의 정적불 표현, 기본적인 급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거. 그 수열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두 가지 갖고 심화 문제도 똑같이 풀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배워라. 자, 그리고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열의 극한을 처음 공부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게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살짝만 재미삼아 보여주면 무한대분의 현재 1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한대분의 1 또는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된다면 요 값은 항상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짝 CF 잡아주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온다면 이 값은 어디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지?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첫날이니까 좀 가볍게 시작해 보는데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눗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의 1은 1이죠. 그러면 이 개념만 생각해 보는데 1분의 1은 1이다? 이 말의 뜻은 조금 더 생각하면 나눗셈이거든.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 요게 바로 사람 수 이게 되는 거죠. 빵이 몇 개야? 그럼 하나. 사람 몇 명? 한 명. 이걸 거예요. 빵이 하나인데 사람 수도 한 명이야. 그럼 한 명당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 1. 와, 온전하게 하나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2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은 하나인데 먹을 사람 2명. 그러면 나는 온전하게 여기서는 빵 하나를 다 먹을 수 있다면 여기서는 딱 절반만 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3등분해서 점점점 값이 줄어나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쉽게 말해서 100분의 1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와 이거를 100등분을 막 쪼개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지 않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 100명만 와도 빵 하나 갖고 100명이 논아 먹자만 해도요. 칼질을 하게 되면 와 거의 뭐 흐물흐물 거의 실 같은 한 줄이 나오지 않을겠어요? 근데 하물며 만약에 무한대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싹 다 달려들어서 이 빵 하나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현대 과학기술 동원해서 현재 밀입자까지 쪼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빵은 존재하죠. 빵은 존재하기 때문에 쪼갤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 동원해서 뭐 밀입자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쪼개게 되면 그 값은 팩트는 뭐냐면 존재합니다. 그렇죠? 다만 너무 쪼개고자 가루를 만들다 보니까 내 손바닥 위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럼 나는 울겠지. 빵 하나 있는데 사람들 다 뺏겼으니까. 그럼 이제 와서 자,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손바닥을 딱 내미는데 손바닥 내밀어봤자 내 눈에는 그게 보이겠어? 그럼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팩트는 현미경을 이렇게 하고 들여다보면 아,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대분해를 이렇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팩트는 뭐야? 무한대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나는 입에 넣었죠. 그 맛이 느껴지겠어요? 안 먹는 거나 먹은 거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마치 얼마가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학적 개념이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대라는 건 계속 어때요?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고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외계인들까지 싹 다 이 빵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빵 공장을 차리더라도 만약에 이게 무한대분의 10이 된다 해도 어차피 얼마 나온다? 이거 10개 가지고 무한등분 쪼갠다고? 그러면 가루. 어차피 값은 똑같이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온다는 개념은 값이 어디로 간다? 0에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분의 1. 이 그래프가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할 겁니까? 0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팩트는 뭐야? 0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질 뿐 0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등호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 이런 분수함수가 이제 그런 사실을 잡아주는구나.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이제 연산이라는 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가지수를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할 때 무한대하고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클까?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배경을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면 만약에 첫 번째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 플러스 1분의 3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n하고 n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1을 넣어주면 1, 10을 넣어주면 100, 100을 넣어주면 얼마? 1000, 1000을 넣어주면 얼마야? 그러면 여기는 100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만을 넣었어. 그럼 여기는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때요? 숫자 자체가 점점 간격이 더욱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빨리 커져? 분모가 더 빨리 커져. 그러면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이 가까워진다.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진다는 것은 전체 값이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되는 거예요. 분자 차수가 더 크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분모보다 분자가 더 빨리 커지니까 값이 결국 뭐한다? 발산하게 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3n분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똑같은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똑같은 무한대는 아니라는 거지. 분모가 커가는 것보다 분자가 더 빨리 커질 테니까 이 값은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간다. 왜냐면 전체의 부호를 확인해 줘야 돼. 그럼 무한대. 하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이야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맞지만 분모는 분자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뭐한다? 발산하는 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수렴값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가 돼요? 어떤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져야겠죠?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첫 번째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용은 다항식이라고 설명할게요. 다항식. 분모 분자가 만약에 다항식이라면 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1억이면 분자는 뭐 3억. 여기가 10억. 그럼 여기는 30억. 50억. 그러면 여기도 기본적으로 50억. 그러면 3배면 150억. 이런 식처럼 만약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0이 아닌 수렴값을 갖는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이것은 0이 아닌 수렴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3n제곱 플러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에 1억이면 3억, 10억이면 30억, 100억이면 300억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수 자체는 저 밑에 이제 존재하면서 사실상 전체 근사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값이 3인데 이때 문제 푸는 방법은 항상 풀이법. 바로 분모의 최고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분모 분자 나누기.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러시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n제곱, 분모의 최고차수니까 n제곱으로 나눠줘, 위아래를. 그러면 여기 얼마? 1. n제곱 나눠주면 3. n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면서 이 전체 값은 얼마다? 3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꿀팁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분모나 분자가 최고차수가 같다면 이것은 극한값이 뭐냐? 수렴값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바로 최고차의 개수 비율이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 비율과 같다. 그게 바로 뭐다? 수렴값이다. 그럼 여기는 1이면 여기는 얼마? 3이라는 값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꼭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지수식이 나왔어요. 지수식. 현재 내용에서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꼭 다항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지수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수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분모 분자의 지수. 여기 현재 AN승이 있죠? 이렇게. 그 중에서 바로 요 부분을 우리는 지수라고 하는 거야. 지수를 낮은 쪽에 일치시키세요. 낮은 쪽에 일치시킨다. 일치시키기. 그럼 낮은 쪽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낮은 쪽에 일치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번분수를 방지하는 겁니다. 알았죠? 분수 안에 분수가 또 존재하는 걸 방지할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은 쪽에 좀 일치시켜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의 지수. 여기서 말하는 현재 지수는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현재 이것도 지수고 여기 있는 것도 지수라고 하는데 분모의 지수 중에서 현재 미수가 누구? 그러면 바로 A. 가장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지수익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현재 3의 n승분에 2 곱하기 3의 n승,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야. 요거 좀 계산해줘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3의 n승, 3의 n승 같지만 일단 지수를 낮은 쪽에 일치시켜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3의 n승 해주면서 요 플러스를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3의 1승은 3이니까 여기는 6,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지수를 전체 낮은 쪽에 맞춰주시고 이제는 분모에 있는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수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나눠주니까 여기는 6, 약분하면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1을 자체가 1의 1승, 1의 2승, 1의 3승, 1의 n승이 되기 때문에 합쳐준다면 3분의 1의 n승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수하면서 배웠잖아. y는 3분의 1의 x승이면 어떻게 돼요? 아, 0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바로 0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수함수 중에서 y는 ax승인데 a가 0하고 1 사이야 라고 한다면 이 값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값은 얼마다? 6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첫 번째 뭐해라? 분모의 최고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지수식이면 분모 분자의 지수, 위쪽에 있는 거듭제곱인데 그걸 낮은 쪽에 일치시킨 후 분모의 최고, 분모에 있는 지수 중에서 미수가 제일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또 풀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봅시다. 나중에 현재 수열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는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 내용적인 기본적인 연산을 좀 배워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배워봅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만약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배경을 좀 아셔야겠어요. 그냥 문제만 푸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현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최고차수가 불일치하다면 최고차수 불일치.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최고차수가 불일치. 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할 거야 라는 걸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 마이너스 n 노골적으로 보여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는 n제곱 뒤에는 n. 물론 넣어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지만 앞쪽이 더 빨리 커져요? 뒤쪽이 더 빨리 커져요? 그럼 당연히 앞쪽이 빨리 커지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큼 빼주더라도 나는 점점점 커진다라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했죠? n하고 n제곱 1, 1, 10, 100, 100, 만 그리고 우리가 1000 넣어주면 100만.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000원 빼주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n제곱도 마찬가지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뒤쪽이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 차수가 불일치하면 이 값은 반드시 발산을 할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최고 차수는 일치해요. 그럼 최고 차수는 일치할 수밖에 없네. 맞아요. 근데 and 최고차 계수가 불일치합니다. 최고차 계수가 불일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최고차 수는 일치하지만 최고차 계수가 불일치해요. 그러면 이럴 때도 우리는 뭐 한다? 발산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용적인 해석은 좀 알고서 문제에 다가서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식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은 차수인데 만약에 여기서 3n 빼기 n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똑같이 1차 1차지만 3n에서 n 빼버리면 그래도 2n이죠.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 무한대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3n이야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때요? 뒤가 더 빨리 커지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시험문제 나올 때 해석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둘 것. 알았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떨 때냐라고 하면 바로 세 번째. 현재 최고 차수도 일치해야 되고요. 최고 차수 일치 and 최고차 계수도 일치해야 된다. 최고 차수도 일치하고 최고차 계수도 일치할 때 이때만 우리는 뭐 한다? 수렴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시험에 공부하는 과정은 바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최고차 수가 같아야 되고 최고차 계수도 일치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 공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설명할 때 이 풀이는 무엇합니까? 라고 할 때는 풀이법. 반드시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반드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유도해 주세요. 왜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잘 모르겠지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확실히 무한대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류 유도하시면 그 과정 후 뭐가 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연산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정말 그럴까? 한번 예로 하나 설명해 드리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첫 번째 설명할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에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n이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몇 차? 1차. 현재 최고차만 봐. 루트 n제곱이야. 그러면 루트하고 제곱하고 어떻게 돼? 지워지겠지? 그럼 이거 1차구나. 그러면 1차 같고요. 앞에 계수인데 루트 4는 2예요. 오케이. 최고차 계수도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4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2n 요게 만들어졌을 때 이걸 역유리화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루트의 4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n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분모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4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n분의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4n제곱 더하기 3n에서 4n제곱을 빼면서 얘가 지워지는 거죠. 자, 이제는 무한대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수, 누구? 바로 n을 가지고 위아래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n 나눠주면 3, n 나눠주면 2, n 나눠주면 살짝 보여주면 n분의 루트의 4n제곱 더하기 3n이야. 그러면 이것은 뭐가 돼요? 루트 n제곱분의 루트의 4n제곱 더하기 3n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제 뭐가 돼? 분모 분자를 n제곱 나눈다 생각하시니까 루트에
여기는 4 플러스 그리고 n제곱분의 3n이니까 n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루트 4 더하기 2는 결국 2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게 되면서 정답은 4분의 3 이렇게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연산 두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까지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실제 수능 문제는 어떻게 풀릴 거냐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매핑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